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. 줄리아드 음대 다녔을 때 98년은 IMF 그때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그렇죠. 왜 그러면 환율이 이제 2배 되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 휴학을 했는데 그때 휴학을 하면서 제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좀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 음악이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전혀 엉뚱한 쪽으로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북이 뭐 전쟁 중이고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나면은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뭐 필요할까?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다른 뭐 엔지니어링도 필요할 텐데 전쟁이 나는데 뭐 음악이 소용이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했던 바렌보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뭐 화합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그렇다면 나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있으니까 음악이 남북을 잇는 남북이 소통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고 북한은 합창단 결성해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. 그 만난 데가 판문점이에요. 만나지 않으니까 통일부 허락은 안 받아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JSA 거기까지만 가면 돼. 그건 당국 그냥 대한민국 정부 허락받고 유엔사한테 허락받아서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 북한 너네 뭐 판문점까지 내려와. 그러면 거기 한 7, 8m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경계선을 두고 합동 연주를 하자. 네, 그걸 기획을 해서 2015년 광복 70주년 때 이제 하려고 그때 채널이 이제 유엔 북한 대표부 채널이 끊어져서 저는 이제 독일 쪽 그 아는 독일인 분 통해 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 그 참사가 이제 채널 역할을 해줘서 평양에다 전달을 했고 저희는 8월 10일에 독립문에서 한번 연주를 하고 8.15 때 이제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.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통일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주더라고. 왜 그러냐면은 뭐 워낙 안 좋았고 근데 그때 그 통일부 교류 협력 과장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감독님 북한이 판문각에 내려온 거는 95년, 94년, 90 그게 마지막입니다. 네, 다들 그냥 코 웃음 쳤어요. 근데 8월 초인가 7월 말에 갑자기 조선중앙TV에서 우리가 뭐 한민족 뭐 이렇게 해서 걔네가 8월 12일에 백두산에서 행사를 열고 8.15에 판문점을 내려오겠다 이걸 딱 발표를 해요. 북한에서 먼저. 우리는 8월 10일에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연주하고 8.15에 올라가는 건데. 근데 내가 그래서 방송 다 보여줘. 봐라 얘네 내려온다 8.15에.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어. 아무도 안 믿어. 그럼 뭐 정말로 북한에서 온다는 그런 뭐 그런 걸 하나 받아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요청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왔어요. 근데 우리 예정대로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목한지뢰 사건이 터져요. 그때 병사 2명 다리.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? 근데 8.12 독립문 연주는 하고 어떻게 할까? 근데 그래도 올라가자.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. 다들 뭐 안 된다고 해서 여론도 안 좋았고요. 그때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통일대교에 갔는데 결국은 일산에서 그걸 취소한 거예요. 우리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간다. 그래서 우리가 통일대교에서 2시간 기다리고 결국은 못 들어갔죠.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딴 데서 이제 석장리 미술관에서 딴 데서 이제 연주했는데 한 달 뒤에 제가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일본 TV에서 이제 방송이 나온 건데 그때 북한이 판문각에 내려온 게 방송이 나와요. 스위스 대사님이 도와줘서 중국에 있는 또 북한이랑 접촉하는 스위스 대사관 또 가가지고 또 전달해달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주중 북한 대사관 그것도 이제 통일부 허락하에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참사가 그러면은 오늘 저녁 시간 되면은 한 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오시라고. 그때 김성민 씨를 만난 거예요. 그 중국 그 오케스트라 이제 그 지휘자분이 이제 카오팽이라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아주 중국 지휘자분인데 9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뭐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. 마침 뭐 이날 우리가 연주를 할 건데 그러면 너네 둘이 와서 뭐 할래?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5월 10일 날 상해 동양극장에서 그 카오팽 지휘로 같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5월 8일 날 이제 상해에서 그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제 연습을 첫
연습을 하는 건데, 물론 이제 그것도 통일부 다 허락받고 이제 저는 이제 간 거고, 연습 전에 그 카오팽 지저 선생님 따님이 그 앞장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. 그분이 베이징 음대 교수였는데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그 김성민 씨랑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원래 이 음악회가 좀 힘들게 성사됐다.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사드 배치 혹시 아세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인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취소가 된 거예요, 중국에서. 이제 중국 공항에서 이제 이쪽에다 연락이 왔대요. 그 북한 연주자는 와도 되는데 원영주는 대한민국이니까 오지 못한다, 연주 못한다. 이게 왔었대요. 근데 그 카오팽 지자 스님이 직접 외교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, 이거 뭐 상업적인 연주도 아니고, 그렇게 설득을 해서 거기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. 사실 몰랐는데 저는 이제 와서 알게 됐죠. 그때 김성민 씨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, 이게 그냥 비엔티스트인데, 아이고 뭐 북이나 남이나 다 미사일 때문에 문제네. 그래서 첫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갔고, 두 번째 위기가 그 다음 날에 북한이 2차 미사일을 쐈어요. 그래가지고 김성민 씨가 저한테, 그게 이제 막 언론에 나오니까, 원 선생님 평양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연주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12일이 연주인데 아마 5월 9일인가 5월 8일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제 기억이 맞다면은. 두 번째 미사일을 테스트를 해가지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얘기를 해서, 제가 듣기로는 김성민 씨가 아마 그쪽 당국에다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연주는 이제 했죠. 어떤 일이 있으냐면, 우리가 이렇게 상하이 끝내고 나서 스웨덴 외교국에서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이게 스웨덴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, 그게 스웨덴 외교국 주최로 초청으로 스톡홀름에서 이제 연주가 추진돼요. 제일 문제는 김성민 씨 비자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그냥 가요. 우리는 그냥. 근데 북한은 비자가 없어요. 스웨덴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쉥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,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,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소개시켜준 분이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스웨덴 대사도 하셨고, 중국에 있는 그 스웨덴 대사, 거기 부인이었던 거야. 그걸 소개시켜준 분이. 비자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,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받아냈어요. 스웨덴 중국 대사관에서 김성민 씨 대사 그 인터뷰를 잘해가지고, 원래 그 비자 받으려면 뭐 엄청 까다롭거든요. 누가 초청하고 자비 뭐 이런, 정말 아주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아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정말 할 수 있겠다, 스톡홀름에서. 근데 저는 그때 스톡홀름 이제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컨택했던 게, 사실 동아일보에 제가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2017년에 제가 9월 21일이 그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에 유엔 제네바에서 제가 연설을 해요. 그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는데, 가기 전에. 그래서 제가 유럽이니까 그 제네바에 있는 유엔에서 연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그때 막 그 유엔 쪽에다가 이제 얘기해가지고, 뭐 스웨덴 가기 전에 그쪽에서도 뭐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, 우리가 제공해줄게. 그래서 초청장 다 나왔어요. 근데 그래서 유엔 먼저 연주하고, 제네바 유엔에서 연주하고, 스톡홀름에 가서 연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,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성민 씨가 연락이 와서, 원스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유럽에서 연주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해서 제가 중국을 갔죠.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,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랑 이제 트럼프랑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면서 하노이 그 실무 협상을 스위스에서 했을 거예요. 스위스인가 어딘가에서 했을 거예요. 아마 실무 협상을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주가 9월이니까 제 생각엔 북한 당국에서 막은 것 같아요. 하지 말아라. 왜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이가 나빠진 거야, 당시에. 이미 벌써. 근데 북한은 트럼프랑 이제 뭐 이렇게 딜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, 갑자기 남북이 뭐 이렇게 막 유럽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. 이거 하지 말아라. 근데 두 번째 위기가 거기서 또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가
우리끼리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스웨덴도 있고 스위스 그 유엔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못 간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김성민 씨가 한번 다시 뭐 말을 해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유엔 연주는 절대 못 한다. 왜 그러면 유엔에서 우리가 많이 연주를 했으면요. 유엔 가입을 91년인가 90년 그때 했잖아요. 그 이후로 남북이 유엔에서 뭐 한 게 없어요. 같이 한 건 없어요. 아마 첫 사례가 됐을 텐데 우리가 했으면 저는 그래서 와 정말 이건 너무 근데 절대 유엔에서 못 한다. 스톡홀름은 할 수 있다. 근데 스톡홀름에서 연주를 하더라도 따로 연주한다. 이게 조건이었어요. 따로따로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만 연주하고 김성민 씨 따로 연주하고 같이는 안 된다. 그리고 언론 보도 안 된다. 김성민 씨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라고 해요. 그래도 일단은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제네바에 그때 이제 다 얘기해가지고 그 유엔 분들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같이 인사만 드리고 스톡홀름 넘어와서 막 그날 연주 시작되기 전까지 김성민 씨를 설득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. 같이 연주를 한 거예요. 헤어지기 전날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. 김성민 씨한테 너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온 거니까 뭐 우리가 전에 뭐 남북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합의서도 내고 뭐 개성공단도 있어. 근데 다 그것도 뭐 멈춰지고. 근데 최소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미사일 쏴든 뭐 정치적으로 뭐 어려워지든 뭐 이념의 문제가 있든 그걸 떠나서 뭐 이 남북이 최소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나는 그게 음악이었으면 좋겠다.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원 선생님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얘기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하고 우리 그게 마지막 대화라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거를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제 꿈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걸 좀 지속적인 정례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남북 오케스트라의 결성, 지속적인 연주, 정례적인 연주, 예. 그게 어디가 됐던, 그게 뭐 DMZ가 됐던, 아니면 뭐 독도가 됐던, 아니면 뭐 연변이 됐던, 아니면 뭐 제3국이 됐던 어딘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정례적으로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나서 연습을 같이 하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그건 정치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네,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다른 게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고 아직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예, 그걸 다 초월해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.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